만화 그러면 일본 아니에요. 예. 근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게 웹툰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웹툰 시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등록된 웹툰 크리에이터가 600만이라 그래요. 최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연봉 13억이랍니다. 이제요. 예. 발명가뿐만 아니고 예. 소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생기고 있어요. 아니 유튜브도 크리에이터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잘 보호가 돼야 이제 우리나라 살 길이 생긴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님 모시고 지식 얘기할 건데 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에이 오늘도 재미없는 거나 보네 또. 아이 언더스탠딩 나 그냥 지금 잠깐 먹으러 갔다 올 거야. 네. 아닙니다. 말씀드리는데 진짜 후회한다니까 여러분. 의외로 재밌을 겁니다. 어떤 의외로. 마음인지 아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이게 기대는데 이게 좀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죠, 있을 수 그럴 있는데 것 같은데 의외로 재밌을 에이, 겁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여러분. 네. 자, 모셔보죠. 백만기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잘 모릅니다 저희가. 좀 어렵죠. 예.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유형의 자산, 공장에 기계 설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제품 생산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무형의 자산 중심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총칭해서 이제 지식재산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런 것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갈 거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지식재산을 법에는 잘 보호한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정부 부처가 많이 있잖아요. 예. 특허청 우선 특허청이 있고 문화관광부가 있고 예. 또 농림식품부가 있고 또 여러 개 부처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지식재산 그러면 먼저 얼른 머리에 안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면 다 지식재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좀 무식한 질문인데 네. 특허하고 지식재산하고 다른 겁니까? 그래서 지식재산 그러면요. 네. 그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허 같은 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방송 콘텐츠 만들잖아요. 예. 이런 건 저작권, 콘텐츠 저작권에 들어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또 지식재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그 농식물의 새로운 품종 이거는 특허도 아니고 저작권도 아니지만 새로운 지식재산이고요. 또 반도체 뭐 소위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 예. 게 있거든요. 배치 설계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영업 비밀 이런 것도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각 부처의 여러 지식재산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고 보호되고 하는데 예. 이걸 국가 전체의 전략으로 잘 다듬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고 지금 재미난 것은 지금 총리님하고 저하고가 공동위원장이에요. 오, 그래요. 네, 총님 요새 뭐 하세요, 그러면? 요새- 잘 계시죠? 네, 요새 잼버리 때문에 바쁘시네. 네, 이제 국가위원회를 이렇게 그냥 되게 총리가 위원장인 경우도 많은데 예. 이걸 민간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를 만든 거는 앞으로는 우리가 정부의 계획을 세우는데 민관이 전략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책을 수행하자. 그럼 백 위원장님은 민간 대표.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랑 이제 같은 급으로 계시는 거네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정부 예. 부처이고 공무원이 모여 있는 겁니까? 아 그래서 예.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메타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여러 개 부처의 상위 이 레벨에 있는 위원회 조직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장관급이 13명. 오. 위원- 장관이 위원회. 위원회 위원들이 네네. 아하. 민간인이 18명. 민간 전문가. 예. 아,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서 31명. 네네. 뭐 거기 보조하는 뭐 사무국이나 뭐 사무국이 있죠. 음. 그 법의 근거를 두고 전략기획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예. 국가지식전략기획단. 네네. 야, 그 내가 아는 전략 그 저 부처 이름 중에 제일 멋있어. 국가 전략.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맞아요. 와. 바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 전략기획단은 뭐 원래 그 전략기획단에서 따로 뽑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예. 각 부처에서 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명 남짓 되는 인력이 네. 예. 1년 내내 돌아가면서 각 부처에서 하는 일 점검하고 또 새롭게 모니터해서 예. 민간의 수요가 있는 부분들 정부가 할 역할 찾고 아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요. 일본도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예. 일본이 고이즈미라고 하는 총리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2002년도 3년도에 이제 총리를 시작하시면서 음. 일본의 미래는 지식재산에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지식재산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조직을 만들고 거기는 재미나게 총리가 예. 전략기획단의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아, 총리가. 실무자네요. 총리가 실무자의 냄새가 풍길 정도의 음. 본부장을 맡았어요. 아. 근데 그게 예. 지금 20년째 계속 총리는 계속 바뀌었지만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네네. 네. 그 지식재산 그래도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런 것도 지식재산이다. 뭐 할 만한. 그리고 좀 약간 예 같은 걸 들어주시면 아, 그 우리가 이런 거 다 중요한 거구나. 이게 다 보호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뭐 좀 예 같은 게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죠. 그때 사실 냄새 상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냄새요? 소리 상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리 상표는 소리나 모르겠는데 냄새?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나요. 넷플릭스 아. 열면 두둥 뭐 이런 거. 그런 아. 거 넷플릭스가 딱 연상됐어요. 소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소리나 냄성? 냄새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것도 소위 지식재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이 돼요. 그런 것도요? 네네. 예를 들면 카톡에 소리 들리잖아요. 카톡?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뭐 카톡 와숑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게 다 상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LG 그룹에서 맨날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사랑의 LG. 그것도 역시 상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말도 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다른데 용도로 쓰지 마라. 그렇죠. 다른 데서 그걸 도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요 LG라는 그 상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 광고비도 많이 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보호가 돼야 된다 해서 상표 보호가 되고 있고 그 소리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조사해 보니까 44건이 등록이 돼 있고요. 소리를 소리만. 소리도 그다음에 이제 냄새 상표는 글쎄 청국장 냄새 그거 상표로 등록이 되긴 좀 어렵겠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품 고유의 냄새 그거는 등록을 하면 딴 사람들이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들 예를 들면 프린터에 토너가 있는데 토너에 좀 레몬 향이 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레몬 냄새가 나는 토너 예. 이런 것도 새로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해서 이제 예. 토너에서 레몬 냄새 나는 건 다 내 우리 거야. 우리 허락- 거야. 그렇죠, 그런 우리 거죠. 거야.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휘발유를 팔았는데 초콜릿 냄새가 난다. 아, 그러면 그러면 뭐든지 그것도 일단 다 내는 게 일단 물론이죠. 유리하네요. 아니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산업재산권 할 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허는 큰 발명,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 예. 예를 들면 무슨 연필에
각을 지게 해서 안 굴러다니게 만든다든지 그게 실용신안의 대표적인 예, 예. 케이스죠. 그다음에 디자인은 외관 디자인. 뭐 이런 것도 근사하게 잘 뽑아놨으면 외관 디자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예. 상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뭐 3% 아주 대표적인 상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재산권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최근에는요 지식재산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뭐 K-팝, K-드라마, 예. 이 K-칼처는 뭐 완전히 그 소위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에 예. 속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 작년에 참 즐겨봤던 프로 중에 하나가 그 댄싱 크루라고 하는 것들의 경연이 있었어요. 댄싱 크루. 네, 그런 거 보셨어요? 춤추는 겁니까? 맞아요. 스트리트맨 파이터 그런 프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거 좀 보셔야 젊은 세대하고 호흡이 됩니다. 네. 스트리트맨 파이터에 이제 소위 댄싱 크루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예.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데 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콘텐츠 분야에 석권을 시작했구나. 너무너무 창의적인 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저작권으로 우리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고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예. 이러면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저작권이 되는 그걸 거죠. 예를 들면 그건 어디다 등록합니까? 뭐 그런 거 특허예요? 원래 저작권은요. 예. 그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예.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이 돼요. 그러나 만일 딴 사람하고 좀 싸워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춤이면 춤 동작을 그렇죠, 뭐 그렇죠. 영상이나 문서화해서 영상 자체를. 사후적으로 좀 많이 싸우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이제 딱 찜해놓고 요거는 못하는 거야. 이런 등록은 것보다. 안 했지만 예. 나중에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 아주 대표적으로 아기상어 네. 그 노래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네. 아기상어 노래. 아이들 클 때 네. 그 아기상어 노래를 들으실 기회가 되나요? 저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하고 놀 때 예. 아기상어 뭐 맨날 듣거든요. 예. 수천 번 들었는데 그 아기상어의 저작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핑크퐁 캠페인이라는 회사가 예. 만든 거죠. 네, 만든 거죠. 근데 맨 처음에 그거를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더니 미국에서 이거 원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많이 싸웠는데 예. 핑크퐁 캠페인의 시장 가치가 1조 원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요. 특허나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애플 컴퓨터, 애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예. 애플이 자기 공장이 있습니까? 공장 없죠. 항상 중국에다가 맡기거나 요새는 이제 중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도로 공장을 이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애플의 지금 늘 시장 가치, 주식 가치를 연구하시면서 예. 그럼 애플의 가치의 원천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브랜드와 지식 가치겠죠. 그게 무형자산이에요. 전부 예. 지식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90%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아서 이제 오늘 예를 들어준 게 다 이제 민간이 알아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기고 지식 가치가 생기고 그거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것도 제도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럼 각자 알아서 잘 지키고 열심히 개발하세요 하면 되지. 나라에서 해주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서 다 모아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슨 일을 주로 하게 돼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건 나라에서 뭔가 좀 심판을 봐줘야 될 일이네 내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일이네 하는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허나 저작권이라는 게 일종의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 제도는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활동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제도만 단순히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혁신 시스템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 예를 들면 특허권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이걸 담보로 인정받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예. 예.
이런 거는 소위 생태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식자산 관련된 기능들 서로 좀 엮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예. 그걸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예.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다. 네. 근데 인공지능의 결과물로 나온 발명, 저작물 창작물은 이거는 누구 거냐? 이건 누구 거지?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공부는 어차피 그냥 떠돌아다니는 걸로 그렇습니다. 공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AI 시대의 법적, 제도적 문제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국가 지재위에서 좀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제도 만드는 거. 네네 그게 특허청에도 관련이 있고 문화부에도 관련이 있어요. 아. 특허청에서는 이걸 발명의 관점에서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싶겠죠. 예. 근데 특허법에 의하면 인간이 아니면 특허를 발명의 받을 주체가 수가 될수 없어요. 없죠. 예. 네. 또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간이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자가 될 될 수 수가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야, 그 고민거리네.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AI 기계를 발명한 사람.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한테 기여분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클로바 인공지능이 한 거면 네이버가 또 가져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어떤 AI 알고리즘을 또 새롭게 짜가지고 그 알고리즘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한테 소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룰이 되고 만들어지지는 있고요. 않고.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예.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면서 예. 기존 법으로는 역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예.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 재밌는 주제네요. 아 그럼요. 또 AI.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하는 일. 예. 뭐 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식 재산을 어떤- 열심히 어떤 이슈가 있어요? 만들게 하려고 한다. 또 재미난 이슈 한번 말씀드리면 예. 향토 지식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향토 지식 재산이요? 네네. 향토 예비군 할 때 향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녹차는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산 모시도 아시고 예. 이렇게 앞에 붙는 거. 지역별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전래돼 내려오는 많은 전통 지식들 네. 그럼 그게 있죠. 지식 자산이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예. 그 지역 고유의 상품들이 꽤 많이 나와 보르도 있잖아요. 와인. 그렇습니다. 네. 샴페인. 예. 샴페인 지방에서 거기 나온 건 전부 샴페인이잖아요. 예. 일본도 그런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뭐 소위 지리적 표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정해서 등록받은 데들은 좀 있는데 네. 이런 향토 지식 재산들이 적절하게 브랜딩이 되고 또 디자인이 잘 포장이 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수출 산업화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관광 상품으로 되고 괜찮고. 예. 관광 상품도 되고 지금 쇠락해가는 지방의 그 소위 새로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도 그렇죠. 되고 되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향토 지식 재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거를 만들어 나갈 거냐.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여기저기 많은 농가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예. 그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좀 더 상품을 좀 더 표준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아, 그게 다 요 집에서 만들건 요 집에서 그럼요. 만들건 같은 영광굴미면 다 비슷한 맛이 나야 그럼 되니까. 안성탕면 뭐 매일 마셔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끓여 먹어도.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AI와 빅데이터의 시대에 향토 지식 재산을 새롭게 활성화하자. 그거를 사실은 각자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혹은 그 지역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소위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럴까? 중심이 되는 역할을 정부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같이 힘을 합쳐줘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대학 교수님 이거 하시고. 아 그럼요. 그런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는 전주에서 향토 지식자산 포럼을 한번 했고요. 전주 비빔밥. 아 거기 전주가 정말 그런 향토 지식자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번 9월 달에는 울산에서 예. 향토 지식재산 포럼을 아니 또 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전주 비빔밥이다. 그럼 비빔밥이니까 레시피잖아요. 레시피. 그러니까 똑같이 서울 비빔밥이나 똑같이. 레시피도 무슨 지식재산권입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비법, 레시피 이거는 왜 특허로 어떻게 보호가 안 될까? 아니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될까 하는 예. 의문들을 많이들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재미난 거는 프랑스는 정말 요리의 천국 아닙니까? 네. 프랑스에는 그런 창작품을 이거 우리나라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별도의 창작품으로 인정해서 보호하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그래요. 요리 레시피를. 네네. 근데 내가 개발한 레시피.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요리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좀 등록하고 싶다. 뭐 그런 시도들도 있었는데 그건 예. 잘 안 됐고. 단속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뭔가 애로가 생기면 가서 풀어주고. 그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냥 일을 찾아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네요. 각 부처가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죠. 예. 그러면 뭐 중구난방으로 가겠죠. 아. 그러나 그거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이제 총리가 1년에 한 번씩 딱 지식재산에 관련된 지침을 연도 계획으로 내놓더라고요. 아하.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국가지재위에서 금년 3월 달에 총리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할 일들을 쭉 발표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중요한 요즘 들어서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뭐 그냥 얼핏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요즘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성장해온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는 역시 그냥. 인재잖아, 인재. 예. 근데 그 인재들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잘 살아보자. 뭐 그러면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소위 first mover는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따라가는 예. 팔로워였지. 그러니까 팔로워 시대에는 우리의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모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제조업에 있어서 좀 특화된 예.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다들 이렇게 자라온 셈인데 눈치와 센스를 중시하는. 그럼요. 그런 척하면 척. 따지지 말고. 진짜 넌 눈치 진짜 없어. 그런 혼나고. 인적 자본을 가지고 예.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예. 결국 요체는 뭐냐? 이제는 기술 혁신과 지식의 축적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모방형 인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창의성이 있는 인재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죠. 근데 그 뭐 말로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교육 개혁이 네. 당연히 필요하죠. 예. 좀 교육 개혁이 그래서. 대전제인데, 예. 근데 문제는 제도적인 기반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식재산 제도가 바로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기반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발전의 원동력은 이제 혁신인데 예. 혁신을 보호하는 거는 지식재산이에요. 예.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지식재산을 잘 보호해주면 알아서 열심히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PD들 이거 영상 찍어서 뭐 20만 부 이상 나오면 그 얼마 다음부터는 준다. 회사랑 반땡이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뭐 만들겠지.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냥 토요일에 왜 해요? 뭐 이러고 있지. 웹툰 생각해 보세요. 예. 만화 그러면 일본 아니에요. 예. 근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게 웹툰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웹툰 시장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 네이버에 등록된 웹툰 크리에이터가 600만이라 그래요. 근데 최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연봉 13억이랍니다. 이제요. 예. 발명가뿐만 아니고 예. 소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생기고 있어요. 아니 유튜브도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그죠? 웹툰도 그렇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댄싱 크루들도 크리에이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잘 보호가 돼야 이제 우리나라 살 길이 생긴다. 이렇게 보호가 안 보는 거죠. 됐으면 그 웹툰도 다 그냥 베껴서 여기저기 다 올리고 뭐 그죠. 그랬을까요? 그럼요. 그 모택동 사후에 예.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특허 제도가 없으니까 예. 이게 인센티브가 작동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1983년도에 특허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중국이. 아. 근데 지금은 중국이 얼마나 특허 출원이 활발한지 예. 전 세계 5대 IP5 특허 강국에 예. 한국과 맞아요. 중국이 들어가요. 특허 출원 양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는 뭐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출원을 많이 하고 또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짝퉁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뭐 초창기에는 많은 뭐 얘기들도 들었지만은 지금은 가장 활발하게 출원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전쟁도 막 있고 이렇잖아요.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말씀하셨던 특허 보호 이런 거는 말짱 싸그리. 꽝이다. 난 이 지금 이판사판이 될 때가 지금 특허 그거 보호해주게 생겼니? 막 뺏겨. 뭐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약간 그게 우리만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이 돼야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웹툰을 뭐 우리는 잘 보호해줘. 우리나라 국민이 하면 경찰이 출동하면 되는데 네. 러시아 애들이 뺏겼어. 그렇지. 러시아가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러시아 우리가 총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예. 작년에 예. 그 법령을 발표를 했는데 예. 소위 우리의 그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비우호국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소위 자기네들에 대한 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나라 예. 이건 다 비우호국이다. 비우호국의 지식 재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그때 2022년부터 발표할 때 네. 전쟁한 네, 이후에. 네, 네. 근데 그 여기 보시면은 예. 러시아 국적의 예. 알렉시 세르게비치 자브레예프라는 예. 사람이 야 전쟁 중에 그냥 막 출원을 해버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 예, 아디다스, 버버리, 버버리, 뭐 에르메스 전부 다 이걸 내버렸습니까? 이게 원래 다 야. 전형 상표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진짜 것들이죠. 대단하다. 러시아에서는 저 상표 내가 그냥 쓰고 쓰겠다. 남은 못 써 심지어.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사유지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정말. 이름이 알렉시. 왜 근데 나이키는 왜 안 하는 거야? 아디다스만 하고. 와. 근데 사유재산을 이제 예.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원래 음. 이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 시절에 네. 이런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뭐 열심히 발명할 필요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그때는 유일하게 준다는 게 뭐였냐면 소련에서 발명자증을 하나 줘요. 위대한 동무임을 네네. 그리고 레닌 메달 하나 걸어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 체제가 되면서 예. 여기도 특허 제도는 도입했는데 예. 지금 뭐 마구 이제 이런 식으로 비우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을 우리나라도 비우호국일 텐데. 아, 그렇지. 미국 당연하죠. 우리는 미국 편으로 당연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것도 그럼 막 베끼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도시락이죠. 라면 아닙니까? 라면? 도시락 라면. 어. 도시락 라면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히트를 친 게 팔도 도시락. 네. 아, 그게 러시아에서 유독 인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도시락 그러면요, 이제 이게 라면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네네, 도시락 그러면 그게 라면이라. 예, 현지 발음으로 다시락이라는 게 슈락. 이제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스테이플러를 예. 호치키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반 명사화 된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2019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예. 근데 그 도시락 상표를 등록을 받기 위해서 팔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걸 저명 상표로 등록을 했는데 예. 러시아에는 저명 상표로 등록됐는 게
225개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아예 도시락 글쎄 도시락은 알겠는데 팔도는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맨 처음에 특허청에서 거절을 했었죠. 근데 러시아 특허청에서. 네네. 아, 저명한 거는 그냥 상표로 인정해주는 네, 그런 카테고리인데 네. 너희는 충분히 저명하진 않아. 그래 그렇게 하죠. 도시락이면 뭐 그래 유명하지. 우리는 팔도는 몰라. 뭐 이래가지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게 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아, 유명한 거라고 인정해줘라. 인정이 됐어요. 됐어요. 아. 그래서 저명 상표가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예. 저명 상표가 된 거예요. 도시락이? 왜 그 카테고리로 하죠? 그냥 저명하던 아니던 이거는 그냥- 우리만 그냥 쓸 수 특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너는 되나? 도시락이라고 쓰지 마 하면 근데 될 이미 텐데.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상표인데 네. 그러면 알려져 있는 상표를 아무나 그냥 누가 등록시켜 줄 먼저 수는 등록해놨겠구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명 상표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작년 이후에 비우호국 지재권에 대해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팔도 쪽에 알아봤더니 예.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런 조치 이후에 음. 러시아 당국이 뭐 치매품을 막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느낌은 없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 그 팔도 도시락 라면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전쟁통이고 하다 예. 보니까 가격을 20-30% 올렸는데도 음.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린대요. 오.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도시락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저 러시아에 갖다 팔 때는 러시아에 무슨 특허 등록을 한다든가 뭐 브랜드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예. 금방 유명해지니까 도시락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에서 일반 명사가 됐다. 그럼요. 마치 소세지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그럼 그 최초의 소세지라고 하는 그거를 걸 팔던 녀석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렇겠네. 소세지를 내가 특허권을 갖고 싶다, 상표권을 갖고 싶다 그러면 안 해주나 봐요. 이거 일반 명사가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안 해주겠지. 특허권이야? 그렇죠. 안 해주겠지. 그러나 저명 상표로 돼 있는 것은 인정해 준다. 저명상표라면 뭐 그런 것들은 고유 당신이 제일 먼저 발명한 거면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1980년도에 피에르가르땡이라는 상표를 네. 한국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외국에 이미 있는 브랜드인데. 피에르가르땡 유명한 예, 상표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그 상표의 넥타이를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 너무너무 유명한 상표죠.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어요. 왜 그런 상표를 너희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저명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먼저 안 했더라도 나중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아, 그런 컨셉이 그런 컨셉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유명한 것 속에 이 도시락이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야, 도시락 몰라? 도시락 알지. 데코야. 아, 그래? 그러면 누가 선착순으로 먼저 했든 간에 그럼 네 거이면 인정. 그럼요. 그게 저명 브랜드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선착순인 건데. 할만하네. 근데 그럼 지금 전쟁 때문에 그 도시락 보호를 못 받게 생겼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치매품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누군가가 아까 그 이상한 사람처럼 아디다스 막 올렸듯이 내가 막 하겠다 그러면 버버리 하듯이 러시아 당국이 과연 막아줄 철저하게 거냐? 단속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 지식재산 보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누가 보호해주기로 마음 먹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국제관계라든가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때그때 그냥 부러질 뭐 수도 있는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전쟁 때는 사실은 뭐 이판사판인데 뭐. 적국의 자산을 우리들이 뺏어야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뺏어가는 거죠. 더 심한 사유재산 침해도 하는데 무슨 인정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네, 생명도 뺐는데 무슨 특허권을 뺏지 말라고 그러느냐라는. 엉망이 되는구나. 세상에.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네. 치료제 같은 거 막 네. 선진국에서 만든다고 할 때 만들어서 우리한테 싸게 팔아. 예.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카피해서 만들 거야. 우리도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극단적이 되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 1차 세계 대전의 패전도 독일이 했고 예. 2차 세계 대전도 패전을 독일이 했는데 예.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뭐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뭐 배상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르사유 협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미국이 소위 적국에 해당되는 나라의 특허를 4,000건을 가져갔어요. 미국이 그렇게 가져갔었어요? 네, 네. 압수했어요. 압수. 이제부터 내 거. 네.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국에 출원했던 아스피린이라는 상표. 아스피린을 상표. 미국이 가져갔습니까? 상표. 그러니까 원래는 독일에서 만든 네, 약이고 그럼요. 독일 약이 있고 독일 브랜드인데 그렇죠. 독일이 결국 배상금으로 다 그거를 이제 준 거예요? 주게 된 거예요. 아, 브랜드를 배상금으로 냈다. 네, 네.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 모두 다 아스피린 상표는 양도를 했고 예. 또 그 독일이 뭐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그때 유명한 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제약사는 그 진통제 관련되는 그 예. 기술을 쭉 개발하고 전쟁 때 임상 실험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특허가 완성이 됐는데 그걸 예. 메타톤 특허라고 하던데 이제 그 특허도 당연히 압수됐죠. 그래서 없어졌고 그럼 아스피린은 지금도 독일 게 아닌 거네요. 독일 게 아닌 거죠. 상표권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런 걸. 그렇구나. 난 완전 아스피린 볼 때마다 역시 독일 놈들은 대단해.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랑 전쟁이 붙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겼어. 예상 못했지만. 다 가져와. 그럼 너 아이폰 애플 가져와. 갖고 와. 이씨. 문제 아이폰 우리 거야.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거 달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폰 탐난다. 하와이의 마오이 섬 이거 줘 뭐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건 계속 거기 있는 거니까. 와.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예. 그렇게 가져가기도 근데 하는구나. 평화 시에는요. 예. 그럼 뺏어갈 수는 없지만 괜히 특허 등록만 해놓고 나는 그냥 특허 실시는 안 할 거야. 예. 등록만 해서 남들은 못하게 만들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평화 시에는 전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 보면은 강제 실시권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공공의 실시권. 목적을 위해서 예. 뭔가 국내 수요 공급이 언밸런스일 때는 정부가 강제 실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은 해주되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아하. 물건을 만들어라. 예를 이렇게 명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마스크를 어떤 업체만 특허를 가지고 있어 이 회사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럴 때 야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장난해? 일단 무조건 만들어. 그렇게 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만들 있어요. 돈이 없어. 아니 나 몸이 아파 귀찮아. 공부해야 돼. 싫어. 그래도 만들어. 좀 아니면 그럴 때 보통 만들라고 강제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 니 특허권을 제가 쓸 수 있도록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제적인 실시권을 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열티를 뭐 매출액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 분야에서는 1%다. 예. 그럼 1%를 주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 다른 경쟁 회사가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로열티를 얘한테 줘. 그렇게. 2% 줘. 일반적인 그게 국룰이야. 그 땡. 근데 아니면 네가 만들든가 이 녀석아. 네가 자꾸 안 만드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그럼요. 그렇게. 그럼 이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정부가 보호해주면 보호가 되는 거고 위기하다고 생각하면 풀어주면 푸는 거고. 이제 이해가 제대로 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특허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하는 거는 예. 한 나라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그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식품과 관련된 예. 특허,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예. 1990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음. 식품 분야까지 다 인정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식품 분야 인정되는 특허라는 게 뭐예요? 지적 재산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 대로 레시피. 그런 게 있나 보지. 네네, 뭐 김치가 들어간 뭐 햄버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나름대로의 어떤 주고받는 특허 게 요건을 있구나. 맞춘다면 예. 그런 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더 먼 옛날로 돌아가면 물질 특허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통상 협상을 해가지고 1988년도부터 물질 특허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 무슨 약을 하나 만들잖아요. 예. 약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약 그 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공중보건 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특허는 인정 안 하고
그 대신 방법 특허만 인정하겠다. 프로세스 특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일 한국의 제약업체가 미국의 바이엘이 유럽의 바이엘이 아닌 예. 한국의 다른 제약회사가 새로운 프로세스로 똑같은 물질을 만들었다. 예. 근데 약효는 똑같다.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인정을 못 물질 받았군요. 특허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프로세스 특허만 있어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 우회하면 또 특허권이 맡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질 특허를 인정해 주니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더라도 똑같은 물질이 나오면 이제 안 그건 돼. 특허에 저촉이 돼. 아. 그 제도를 198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되면서 예. 점점 특허 보호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이제 급기야는 1999년도에 미국이 시작했는데 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 1999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최초로 나온 판례가 예. 그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예. 그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걸 맨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특허야 하다가 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충분히 특허 가치가 있어. 상품 자체가 특허야. 그럼요. 요거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럼요. 그래서 특허 요건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예. 또 반짝하는 진보성이 있어야 네, 되고 예. 산업상 이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산업상 이용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그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거니까 신규성은 있고 그다음에 진보성이라는 게 항상 독창성 예.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인정해주지 하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아하.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죠. 그러면 있습니다. 코카콜라 레시피를 제가 어찌어찌해서 우연히 우연히 개발을 했어요. 예. 똑같아. 코카콜라하고. 그럼 코카콜라가 저한테 소송 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815 콜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코카콜라하고 맛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많이 다르더군요. 콜라냐 아니냐 논란까지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100% 카피를 했으면 분명히 카피를 한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종업원한테 얘기를 들었든지 예.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왔든지 그런 게 전혀 입증이 안 되면 영업 비밀을 훔쳐갔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네. 아. 근데 맛은 이상하게 똑같네.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영업 비밀 보호 제도가 예. 중요하고 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 간수하느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이건 예. 굉장히 프로그램 요새 길이가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으로 또 네.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소스 코드를 그냥 훔쳐간다든지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특허청 산하에 영업 비밀 보호 센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업 비밀을 적절하게 코드화해 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보관해 두면 나중에 똑같은 놈이 왔을 때 그 코드를 비교해 봐서 100% 일치한다. 그럼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똑같냐 이 친구야 그럼요. 그런 식으로. 아니 코드를 만들어서 딱 집어넣어 놨는데 100% 똑같다 그러면 카피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빼낸 게 검증이 안 돼. 안 되더라도. 입증이 안 안 되더라도, 되더라도? 결과가 똑같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해시코드 방식으로 그거를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라 맛이 똑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었을 수 있으니까 네가 훔쳐갔다는 증거를 네. 뺏긴 네가 찾아와인데 그런 건데. 코드가 똑같으면 야 이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야, 그렇구나. 그렇지. 음악 저작권도 음. 결과적으로 똑같으면 나 아니야. 그렇지, 난 항상 논란이지. 난 피아노로 진짜 내 한 거야라도 음. 결과적으로 비슷하면 비슷한 거죠. 아 그러네. 그건 거꾸로 보니까 그러네.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면 너도 모르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한 걸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카피하느냐 예.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한 70%는 카피한 것 같은데 한 20%는 좀 다르네. 그럼 예. 이걸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아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 저작권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발명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에 가깝고 그래서 소설도 이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한데 뭐 대화 내용이 조금 다르고 뭐 약간만 다르게 했다. 네. 그럼 그거 도대체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항상 법정에 올라가죠. 늘 애매하구나. 그러면 나라마다 그거를 엄격하게 보든가 아니면 침해했을 때 벌금이 세다든가 혹은 로열티가 다른 나라는 뭐 1%만 주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10%야라든가 뭐 그렇게 그 나라마다 그 편차가 있습니까? 그 결국은 뭐 다 법원에서 해결을 할 문제인데 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표준 특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들 때 예. 예를 들면 CDMA 방식의 휴대폰이다. 예. 그러면 꼭 써야 되는 표준 특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러면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되지? 휴대폰 하나에 들어있는 특허가 10만 개씩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특허가 하나 걸리기만 하면 무슨 1%를 내니 2%를 내니 했는데 그런 표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요율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가 표준으로 정했으니까 표준이 된 거니까 네, 네. 원천 기술이 너는 욕심 부리지 마. 너무 네. 그거 다 받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내야 된다. 그럼 뭐 매출액 전체를 다 내야 되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렇게도 관리를 해주. 그러니까 진짜로 정책으로 관리를 해주는군요. 그때 상황을 보고. 그리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예. 그 특허 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예. 패턴트 풀.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CDMA 관련되는 특허는 표준 특허는 다 일로 모으자.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걸 패키지로 예. 이걸 한 5%의 로열티로 하자. 그냥 편하게 쭉 쓰고 네. 그냥 얼마 그냥 내. 그리고 이렇게 우리 협상을 나눠 하는 갖자. 거군요. 이제 그런 패턴트 풀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또 생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지식재산 제도 같은 게 잘 돼 있는 나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나라로 봐야 됩니까? 솔직히 솔직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나라가 좀 특허 5대 강국인 거는 아세요? 뭐 어떤 인덱스로요? 어떤 기준으로 고대예요? 많은 거? 전 세계에서 예. IP5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예. 특허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게 미국, 중국, 일본, 예. 유럽은 단일 특허청입니다. 예. 유럽 특허청? 네, 한국.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네네. 그래요? 근데 한국이 네 번째로 출원이 많아요. 예. 그런데 왜 IP5냐? 이 5개 나라에 출원되는 특허를 합쳐보면 예. 전 세계 출원의 80%예요. 5개가 예. 그러니까 5명이 모여서 룰 세팅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G7이 어떻고 G20이 어떻고 뭐 얘기하지만 2007년도부터 우리는 IP5에 들어왔어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제가 특허청 심사관을 처음 시작했던 1970년대에는 예. 저희들한테 선생님은 항상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특허 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그러면 3개국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기술의 3극 체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제? 예. 트라이어드 파워. 예. 미국, 유럽, 일본. 일본. 그 3개국이 전 세계의 산업 기술을 선도했었으니까. 물론 중국, 러시아는 제외하고.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5개 중에 하나, 5극 체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예.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특허, 국내 사람들이 특허 출원하는 건수 있잖아요. 예. 건수하고 GDP를 비율을 내거나 인구를 비율을 내면은 세계 1등이에요. 건수? 네, 건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을 몇 건을 하느냐 그 숫자가 나와 있죠.
그거를 우리 인구로 나눠봐요. 1인당 특허 출원 건수네요. 그렇죠. 어. 세계 1등이에요. 야, 내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내나 보다. 우리는 안 내니까. 아니면 변리사 수수료가 우리나라가 많이 싸네. 그것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변리사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하여튼 재미난 거는 그래, 이과가 항상 고생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명자고 예. 근데 크리에이터의 영역으로 하면 또 우리가 어마어마하죠. 아하.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영역에는 뭐 PD님도 계시고 예. 뭐 이런 저기 3프로님도 계시고 다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새로운 그 창의적인 인적 자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네. 양적으로는 이제 됐다 이거죠. 양적으로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질적으로 세계 진짜 탑으로 가야 괜찮냐? 되겠다 하는 과제는 남아 있고요. 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R&D를 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잖아요. 1년에 예. 30조씩이나 지원하는데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에 너희들 특허 출연 몇 건 했어. 좀 많이 했으면 평점을 높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소위 예. R&D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을 했는데 예. 이걸 양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쓸모없는 특허도 뭘 내도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관리가 돼 온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재미난 거는 예. 특허라는 거는 내고 나서 이게 정말 돈 되는 특허인지 아닌지를 아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가하기가 쉽지는 쉽지가 않나요? 않죠. 아. 그래서 연구 개발이 다 끝나고 한참 있다가 이거 대박 났네 라고 판단을 하게 예. 돼 있거든요. 예. 그게 경우에 따라서 10년 15년씩 걸려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R&D를 하는 입장에서 예. 물론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특허 빅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되죠. 예. 그거는 머스트인데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이거를 특허 출원의 양으로 평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아, 이거는 오히려 과정에 대한 평가 정도. 그렇죠. 과정 그 연구개발 과정에 얼마나 출원 많이 했냐. 예. 그 과정에서는 제대로 스무스하게 했네 하는 정도는 맞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애들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니까 아빠 10번씩 썼어. 그거 다 외웠다는 거야.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10번은 분명 썼는데. 그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시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는 공부 다 했다 이거야. 난 10번이나 썼는데 더 이상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대통령이 예. 국가 R&D 자금 그 예산도 음. 카르텔이다 그거. 아 그것도. 근데 계속 그랬겠죠. 저도 뭐 꽤 오랫동안 종종 그런 얘기 들어왔어요. 그 눈먼 돈 많고 예. 그 R&D 그래서 우리나라가 R&D 투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하면 높은데 1등.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투자로는 네. 근데 그게 효율적으로 투자되는 돈 아닌 것 같다. 그 다 어디로 새는 겁니까? 그럼? 그럼 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눠먹기를 하는 건가? 글쎄요. R&D를 너무 그 기관별로 예. 너무 그냥 골고루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예산을 네 그런 평가들이 여러 있었어요. 부처에 여러 부처, 여러 기관, 여러 대학, 여러 연구소. 부처야 뭐 예산 내려왔으니까 뿌려주기 급급하겠죠. 글쎄요. 뭐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예. 이제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좀 잘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게 12개가 있잖아요. 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또 양자, 뭐 수소, 뭐 등등 12개, 바이오까지 12개가 있는데 예.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기업에 이렇게 나눠주는 개념의 R&D 자금은 조금 더 줄이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 많은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특허들이 많이 사업화로 연결된다든지 또는 돈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려 그러면 좀 더 특허에 대한 관리 방식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양으로 하다 보니까 예. 돈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될성 싶은 특허에 집중적으로 몰아주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근데 항상 돈 뭐든지 그런 것 같아. 네. 약간 어디 몰아주면
약간 너 둘이 친하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주려고 하고. 근데 R&D 자금을 왜 정부가 나눠줘야 됩니까? 아, 그거는요. 각자 R&D 하고 필요하면 대출 받아서 쓰든가 아니면 모금을 해서 쓰든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효과적으로 갈 텐데. 근데 거대 공공기술 예. 의 성격은 정부가 도와줘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SMR, 예. 차세대 원자력, 예. 소형 원자력 뭐 그런 거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건 예를 들면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거대 공공기술 영역에 있는 건 정부가 확실히 해줘야 되죠. 예. 우주항공 분야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 이외에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예.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만고만 할 때는 뭐 R&D 자금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리스크 테이킹을 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렇게 커졌지만 네. CDMA, TDMA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예. 그 시점에 뭐 삼성이나 LG나 다른 기업들도 우리 R&D 자금이 그 정도 가지고는 소위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우리 정부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R&D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줄 테니까 예. 도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돼 왔었죠. 근데 이 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점차 이제는 민간과 경합이 될 수 있는 그런 R&D 프로젝트는 민간한테 맡기고 예. 민간이 하기 힘든 도전적인 과제 중심으로 정부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허 관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 한국에만 등록되면 한국 밖에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5개 나라,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유럽까지는 등록을 다 하고 예. 괜찮은 권리는 그걸 가지고 로열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면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쟤한테 몰아주냐? 그래. 그래서 그래. 참 한국에서는 그게 어려운 점이 우리는 그 있긴 불신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무슨 특수한 관계로서 아니 뭐 돈 받고 줬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적발하면 일벌백계 하면 되는데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함부로 몰아주면 안 돼. 그냥 다 공평하게 나눠줘. 이런 식으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맞아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R&D 투자를 하면 이제 직원이 밤새서 공부해서 뭐 특허를 만들죠. 그러면 회사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는 R&D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생기는데 예. 회사의 R&D라고 하는 게 결국은 또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직원 누구 좋으라고? 직원은 뭐 나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 굿 아이디어를 내나 그냥 뭐 아니나 뭐 월급이 똑같으니 그럼 뭐하러 열심히 하냐. 예. 그래서 아무리 회사원이지만 그런 건 회사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거는 회사가 알아서 그냥 챙겨줘야 또 열심히 하지만 또 안 그런 데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이거를 뭐 법으로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자가 이건 뭐 아무리 연구해봐야 생기는 건 없으니까 내일 로또나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좋죠. 네, 근데 문제는 로또가 당첨이 되면 세금이 좀 적은데 예. 회사에서 챙겨주는 보상금은 엄청나게 세금이 세거든요. 100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또는 33%. 회사에서 밤새서 일해서 월급 받으면 절반 떼가고. 네. 3억 5억 이렇게 받아가는 절반 떼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예. 역시 의사야. 역시 의사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적인 우리 인적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창조적 인적 자본이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느냐 하는 게 정말 조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무 발명을 잘하면 이게 대박이 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에서 네. 회사 네. 내부의 내규에 따라서 그게 실시가 됐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엔 내가 10억을 벌면 이렇게 얼른 세금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5억이 세금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로또를 10억을 맞으면 3억만 세금. 3억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혁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조세 정책에 있어서 잘못 설계돼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로또보다야 세금을 좀 적게 내야죠.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특허를 내가 개발했어요. 직원인데 그게 뭐 회사원으로 했으니까 회사에서 뭔가를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보상금은 급여로 되는 포함해서. 거죠. 급여 상여금으로. 상여금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니까 이제 1억 정도 월급 받는 사람 같으면 예. 최고 브라켓으로 올라가서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급여로 주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도 예. 원고 쓰면 그걸 급여에 합산하진 않잖아요. 기타 소득을 합산하잖아요. 10억을 받으면 6억은 네가 그냥 그동안 애쓰면서 한 걸로 라면도 끓여 먹고 다 네 돈으로 끓여 먹지 그렇지, 않았겠니? 그렇지, 보약도 사 그렇지. 먹고. 그러니까 예. 6억은 그냥 비용으로 쓴 걸로 치고 4억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쳐서 거기에 세금 매긴다. 거기서 네. 이제 거기서 30%. 종합소득세율 매길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제 소위 의대 집중화 현상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이거를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의 조세 정책 자체가 좀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네. 혁신 시스템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예. 네.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이건 좋겠다. 법이 바꿔야 되는 법을 거죠? 바꿔야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그래 이거 좀 해줘야 되겠네. 이런 그래. 식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로또의 세금을 올려버려. 그래 하자. 진짜 말이 많죠. 왜 로또 낮게 해가지고 그래 로또를 올려. 로또를 올리는 그러지 방법은 맙시다. 없어요. 로또 그러지 그래, 말고. 이거 필요하네. 그래 하자 좀 이거. 그래 좀 인센티브가 돼야 열심히 개발도 하지. 이거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진짜 이상해. 예를 들면 그거는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 공부해서 특허를 내서 실시까지 해서 30년 동안 한 거를 특허를 해서 10억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20억은 그해 다 받은 돈이 아니라 들어오게 들어왔지만 지난 20년 동안 회사에 있으면서 조금씩 번 그렇지, 돈이니까 그렇지. 그거를 20으로 쪼개주면 세율도 낮게 계산되고 좋은데 한 번에 네가 그냥 10억을 벌었다고 그런 생각하고 겁니다. 그냥 세율을 확 때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사원은 1억씩 30년을 벌 거를 연예인은 한 번 떠서 30억 벌고 나머지는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씁니다. 예. 그럼 회사원이 번 30억이나 연예인이 번 30억이나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연예인은 그중에서 15억을 세금으로 뗀다고요. 한꺼번에 받았지 너 이놈아. 매년 너는 이렇게 벌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매년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30억을 연예인이 딱 받았으면 그 해에 15억을 세금 떼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연예인이 쫄쫄 굶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환급해줘, 15억 번 걸로 해서 세금 계산 다시 해. 10년 10년을 쫄쫄 굶잖아요. 그럼 3억 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해. 환급해줘. 환급해 줘야지. 뭐 그렇듯하네. 그럴 듯한 게 아니라 제가 나쁜 겁니다 정부가. 알겠습니다. 그 알면서 쓱싹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날 뭐 행사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좀 오신 김에 안내 한번 해주시죠. 네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그렇죠. 그래도 참 우리나라에 무슨 날 많죠. 많아요.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좀 지식재산의 날은 왜 만들어졌냐? 예.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지정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금속 활자본이 네. 유네스코 기록문화 재산으로 예. 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9월 4일 날. 뭐가요? 금속 활자가 금속 활자. 금속 활자가 네, 네. 등록된 날. 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잡은 그걸 거예요? 기념으로 잡은 겁니다. 근데 예. 여기 야. 보시면은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 이게 이제 저희가 슬로건으로 쭉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슬로건이 얼른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식재산 강국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이건 예. 뭐 발명자 법률가들 얘기 아니냐. 예. 근데 지식 강국 그러면 뭐 세상의 모든 지식 여기도 지식 강국의 이제 일원이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창의성 가득한 지식 이게 지식 재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의성 가득한 지식 강국. 그러면 되게 표현이 되는데 왜 멋진이 들어갔냐?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의 나라 아닙니까? 컨텐츠의 강국. 예. 이 저작권 컨텐츠가 또 강한 나라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멋지다. 멋지다.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 그래서 우리 국가지재위에서 만드는 모든 서류는 이 엠블럼을 딱 찍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창의성 가득한 네. 멋진 지식 강국. 네. 알겠습니다. 발명소득 비과세의 나라. 네네. 딱 들어오게. 아, 3% 역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잘 배웠습니다. 지식재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하네요. 그냥 지식재산위원회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민간 장관급 또 어. 정부 쪽 장관급이 매일 어디로 출근합니까? 모입니까? 매일 모이지는 않을 것 그럴 수는 같은데. 없고요. 예. 저희들이 안건이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하지만 위원회니까. 위원회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근데 전략기획단은 상시적으로 일을 합니다. 전략기획단은 저하고 늘 상시적으로 회의하고 사무국이니까. 어젠다를 찾고 또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거기는 매일 출근하시고. 출근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예. 영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하. 아니면 뭐 서울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 세종에서 회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모인 곳이라고 그랬죠, 그게. 네네. 아, 근데 파견됐는데 같이 모여 있지는 않고. 아니요 한 장소에. 장소에 모여 있고. 지금은 과기정통부 세종 사무실에 예. 스페이스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획단이 일을 하고 출근을 있어요. 거기로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월급 체계는 그냥 원래 파견됐으니까 원래 공무원 원래 월급 체계가 공무원 똑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지식재산 정책을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에러가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는 특별히 사고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우리나라에는 예. 꼭 크게 무슨 일이 터져야만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 그 위원회 조직을 예.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좀 뭔가 이슈거리가 생겨야만 뉴스로 네. 올라오거든요. 아.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 알겠다. 그렇죠. 그래요, 중요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중요한 일 하십니다. 참 중요한 건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따지면 정책의 온도라는 게 있는데 예. 항상 잼버리처럼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 모든 사람이 네. 관심을 달리는 갖고 하니까 건데. 다 금방 이해를 하고 또 우주항공 차원에서 로켓 하나 잘 쏘아 올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하고 우리는 이게 근데 일을 하는데 티가 안 난다.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거 있겠네. 근데 중요한지는 알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맞는 말씀이에요. 3프로 TV 같은데 예. 이게 음. 하여튼 정말 지식이 중요한지를 아는 프로잖아요. 예. 네, 그럼요. 이런 예. 데가 이제 아하. 좀 그런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오늘 네.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이제 위원회 있다는 것만 알았지. 예. 뭐 하시는 분들인지 와, 뭐가 고민인지 재밌었네요. 예. 잘 몰랐는데 다양한 지식재산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예. 어떤 게 배워봤습니다. 고민인지도 들어봤고 참 좋고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나는 게 고민이다. 티가 안 나서 사실 오늘 왜 나오셨나 했더니 그 티가 너무 안 나서 나오셨네. 우리 노는 거 아니고 되게 고민거리 많다.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바닥에서.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인간적으로 해줘라, 세금 해줘라. 너무 많다. 그거 해주자. 해주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잘 배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9월 4일 네,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행사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시고 또뭐 내년도 요 9월 4일 무렵에 네. 뭐 한 번 더 나오시면 날 좋죠. 반갑잖아요, 우리는 이제. 1년 됐다. 그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